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삼성전자가 2024 정기 사장단 인사를 통해 한종희 경계현 2인 대표 체제를 유지했습니다. 불확실한 글로벌 환경 속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미래사업 기획단을 신설해 신성장 동력 확보에도 힘을 쏟겠다는 계획입니다. 12월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물량이 크게 줄어든 영향입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이 자동차 산업 올해의 리더로 뽑혔습니다. 미국 자동차 전문 매체 오토모티브 뉴스는 현대차 그룹은 자동차 산업의 혁신을 이끌고 있다며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시행이 6개월을 맞은 가운데 LH의 전세 사기 피해 주택 매입과 매입 임대 전환은 아직까지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내용 이슈 플러스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삼성전자가 불확실한 글로벌 환경에서 경영 안정을 위해 한종희 경계현 2인 대표 체제를 이어갑니다. 오늘 정기 사장단 인사를 낸 삼성전자는 신사업 발굴을 위해서 부회장급 조직으로 미래사업 기획단을 신설해 신사업 개척에도 나섭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삼성전자가 한종희, 경계현 2인 대표 체제를 유지하며 과감한 미래도전 속 경영 안정에 나섭니다. DX와 DS 부문장 체제를 유지해 불확실한 경영 환경 속에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 겁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사장 승진 2명, 위촉 업무 변경 3명 등 총 5명 규모의 정기 사장단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인사를 통해 용석우 DX 부문 영상 디스플레이 사업부 부사업부장과 김원경 DX 부문 경영지원실 글로벌 퍼블릭 어페어 팀장이 각각 사업부장, 실장으로 승진했습니다. 한종희 부회장은 생활가전사업부장만, 경계현 사장은 사이트 원장까지 겸직하게 됩니다. 이번에 승진한 용석우 사장은 TV 개발 전문가로 2021년 12월부터 개발팀장, 2022년 12월부터 부사업부장을 역임하며 기술, 영업, 전략 다양한 분야에 걸쳐 사업 성장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번 승진과 더불어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을 통해 TV 사업의 1위 기반을 굳히고 기술 리더십 강화를 주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원경 사장은 외교통상부 출신의 글로벌 대외협력 전문가로 2012년 3월 삼성전자 입사 후 글로벌 마케팅실 마케팅 전략팀장, 북미 총괄 대외협력팀장을 거쳐 2017년 11월부터 글로벌 어페어 퍼블릭 팀장을 맡아왔습니다. 풍부한 네트워크와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바탕으로 이번 사장 승진과 함께 글로벌 퍼블릭 어페어실을 이끌어 글로벌 협력관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외에도 기존 사업의 연장선상에 있지 않은 신사업 발굴을 위해 미래사업 기획단을 신설했습니다. 미래사업 기획단은 부회장급 조직으로 구성돼 앞으로 새로운 사업 영역 개척에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며 전영현 삼성 SDI 이사회 의장이 기획단장을 맡아 이끌게 됩니다. 전 단장은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와 배터리 사업의 성장 주역 중 한 명으로 삼성 SDI 대표이사 역임 후 이사회 의장을 맡아왔습니다. 삼성전자는 2인 대표이사 체제를 유지해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핵심 사업의 경쟁력 강화, 세상에 없는 기술 개발 등 지속 성장 가능한 기반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호진입니다. 올해 마지막 달인 12월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서울과 인천 입주 물량이 자취를 감추면서 이 수도권 전셋값을 더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 다음 달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9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오는 12월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22,196가구로 전월 32,206가구보다 31%, 전년 같은 기간보다 8%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수도권 입주 물량 감소가 두드러졌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과 인천의 경우 다음 달 공급이 아예 없습니다. 서울은 올해 5월 이후 처음으로 입주 물량이 없고 인천도 2021년 3월 이후 처음으로 입주 물량이 없습니다. 경기 지역에는 7,518가구 입주가 예정돼 있는데 이마저도 전월보다 57%, 작년 같은 기간보다 41%가량 감소한 물량입니다. 지방의 경우 14,678가구가 입주하며 지난달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부산 3,796가구, 충남 2,482가구, 경남 2,475가구, 대구 2,297가구 등 순으로 입주 물량이 공급됩니다. 내년에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공급 가뭄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내년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전체 30만 6,403가구로 올해보다 약 5%가량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에서 올해보다 18% 적은 14만여 가구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특히 서울의 내년 입주 물량은 11,376가구로 올해보다 63%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 한 32만 호의 아파트가 공급하고 2024년에 30만 호 정도 되는 아파트가 입주할 예정인데요. 특히 입주 물량이 감소하는 지역이 이제 서울이라든지 서울 지역은 입주 물량이 크게 감소해서 임대차 시장의 가격 불안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은 국내 최대 인구 밀집 지역이자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곳인데 공급 감소와 기존 아파트 거래 둔화, 빌라왕 사태로 인한 비아파트 기피 현상까지 더해져 아파트 전세 시장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세계적 권위의 미국 자동차 전문 매체 오토모티브 뉴스가 뽑은 자동차 산업 올해 리더로 선정됐습니다. 오토모티브 뉴스는 1925년 미국에서 창건된 자동차 전문 매체로 영미권 독자 외에도 온라인판, 중국판 등을 통해 글로벌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년 30여 명의 글로벌 자동차 산업 올스타를 발표하고 있으며 그중 지난 1년 동안 글로벌 자동차 업계에서 가장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한 인물을 자동차 산업 올해의 리더로 선정합니다. 오토모티브 뉴스는 정 회장은 다양한 미래 기술을 선도하며 모빌리티의 새 역사를 서술하고 있다면서 현대차그룹은 자동차 산업의 혁신을 이끌고 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매체는 정의선 회장은 첨단 로봇과 AI, AAM에 포괄된 혁신적 미래 모빌리티 비전을 제시했다며 정의선 회장의 구상은 대담하고 미래지향적이고 창조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의선 회장은 소감을 통해 휴머니티를 향한 진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세계 각지에서 헌신하고 있는 현대차그룹 모든 임직원과 파트너들의 노력이 인정받을 것이라고 감사를 전했습니다. 다음 달 1일이면 이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이 6개월을 맞습니다. 그간 전세 사기 피해를 인정받은 건수는 약 9천 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이 특별법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사안인 LH의 전세 사기 피해 주택 매입과 이 매입 임대 전환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산업이부 이재영 기자와 전세 사기 특별법 시행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국토교통부가 이 전세 사기 피해자 수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 규모부터 먼저 한번 짚어주시죠. 네, 4일 뒤면 전세 사기 특별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이 됩니다. 오늘 국토교통부는 이 특별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수를 산출해서 발표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세 사기 피해 지원위원회는 특별법이 시행된 지난 6월 1일 이후 지금까지 총 8,284명을 피해자로 결정했습니다. 이틀 뒤에 예정된 14차 전체 회의에서 추가로 피해자가 결정이 된다면 그 규모는 약 9천 명 정도에 이를 것 같고요. 연말까지 생각해보면 약 1만 명이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지금까지 피해자 신청 사례 중에 82.8%가 가결이 됐고요. 8.5%는 부결됐습니다. 부결된 경우를 살펴보면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을 했거나 최우선 변제금을 받아서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 피해자, 또 이제 경매를 통해서 자력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피해자 593명은 피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겁니다. 네, 이 전세 사기 피해를 인정받은 피해자의 연령대나 거주 지역은 좀 어떻게 됩니까?
네,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 결정과 함께 경공매 기일이 임박해서 피해 인정을 기다리기 어려운 임차인을 위해서 경공매 유예 정지를 이제 법원에 요청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긴급한 경공매 유예 결정은 총 733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피해자는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의 66.3%가 집중됐고요. 부산, 대전 순으로 많았습니다. 주택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세대 주택 피해자가 33.7%로 가장 많았으며 오피스텔 그리고 아파트 연립, 다가구 순입니다. 또 인정받은 피해자의 71.4%는 20, 30대로 집계됐습니다. 지금 이 전세사기 특별법의 핵심 지원 사항으로 꼽히고 있는 LH의 매입 임대 전환,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LH의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과 또 이제 임대주택 전환은 아직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금융과 주거지원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에 이 피해자들에게 우선 매수 권한을 이제 넘겨주고요. 또 낙찰 자금을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주택 매수를 원하지 않는다면 LH가 이 우선 매수권을 권한을 전달받아서 피해자에게 임대하도록 하는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가 경매에서 우선 매수권을 행사한 사례는 최근 들어서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피해 인정과 또 이제 경매 절차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LH가 우선 매수권을 행사해서 주택을 매입한 사례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LH는 지난 8월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하겠다고 밝힌 뒤로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전 협의 신청을 받았는데요. 지난 10일 기준으로 130건이 접수됐습니다. 매입 임대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과정을 살펴보면 우선 LH는 사전 협의 신청이 들어온 주택의 권리 분석과 실태 조사를 한 뒤 피해자에게 매입 가능 여부를 통보합니다. 매입 가능 통보를 받은 피해자가 주택 매입을 요청하면 LH가 경공매에 참여해서 주택을 낙찰받은 뒤 피해자와 매입 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현재 권리 분석 등을 거쳐서 매입 가능 통보를 한 주택 17건 중 6건은 피해자의 매입 요청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경매가 끝나 살던 집에서 나가야 하는 피해자를 위해 마련한 긴급주거 임대주택 입주는 LH 집계 기준으로 지난달 말에 13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4개월이 지나도록 이 피해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 주거에 관련된 문제들이 해소가 지금 되지 않고 있는 건데 향후엔 좀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네, 이대로라면 올해 LH의 피해 주택 매입과 임대주택 전환은 단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을 거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향후 피해 주택 경공매가 본격화한다면 우선 매수권 행사와 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실적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지원책이 실제로 피해자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비록 특별법이 시행됐다고 하더라도 임대주택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업무의 분장이나 예산의 편성, 그리고 매입 대상 주택의 시세를 산정하는 것 등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해서 지금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네, LH 매입 실적이 계속해서 저조할 경우 정책 체감도가 낮아질 수 있는 만큼 매입 대상을 확대해서 제도 도입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지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대 엔지니어링이 서울 송파구 가락 현대 6차 아파트 가로정비 주택 사업의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번 사업은 현대 엔지니어링이 시공권을 확보한 첫 번째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규모는 1,017억 원입니다. 가락 현대 6차 아파트는 사업 후 2개 동 지하 3층에서 지상 25층 규모로 탈바꿈할 예정입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정비 사업 중 하나로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해 있고 도로로 둘러싸인 지역에서 도로를 유지하는 동시에 소규모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현대 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송파구에서 당사가 진행 중인 문정 136 재건축 사업과 가락 쌍용 1차 리모델링 사업에 이어 추가로 시공권을 확보해 의미가 크다며 향후 예정된 송파구 내 정비 사업 등 인근 지역 연계 시공권 확보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상이 소재 부문 사업의 글로벌 영토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상은 내일부터 이달 30일까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개최되는 FI 유럽 2023에 참가한다고 밝혔습니다. FI 유럽은 2년마다 열리는 유럽 최대 식품 및 식품 첨가물 박람회로 매년 평균 1,000개 이상의 글로벌 기업과 11,000명 이상의 전문 바이어가 방문하는 행사입니다. 대상은 FI 유럽 2023에서 알룰로스, 천연 조미 소재 등 다양한 고기능성 소재를 선보이며 유럽 등 글로벌 시장 공략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대상은 지난달에도 미국 라스베거스에서 열린 북미 최대 건강기능식품 및 식품 원료 박람회에 참가해 스페셜티 소재 홍보 활동을 펼쳤습니다. 홍콩 H지수 주가 연계 증권이 수조 원대 손실 위험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상품 만기가 속속 돌아오는데 지수는 반토막 난 상황이라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금융당국은 불안전 판매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홍콩 H지수 추종 주가연계증권 ELS가 손실 구간에 들어섰습니다. 내년 상반기 만기가 돌아오는 8조 원대 물량 중 3조 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라임펀드 피해액의 2배에 육박합니다. 대규모 투자 손실 사태를 맞은 라임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 재현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홍콩 H지수가 최근 3년 새 급락한 영향입니다. 지난 2021년 홍콩 H지수는 12,000선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6,000대 선으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ELS는 기초자산의 움직임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파생 상품입니다. 만기 시점에 기초자산이 최종 상환기준선 70%를 넘어야 약정된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지금보다 홍콩 H지수의 주가가 30%는 올라야 손실을 피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실태조사에 착수했습니다. ELS를 수년간 팔아온 은행과 증권사를 대상으로 불안전 판매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원금 손실 가능성 등을 충분히 고지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조사 대상에는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미래에셋증권과 KB증권 등이 포함됐습니다. 앞선 CFD 사태에 이어 파생상품 이익 감소 불가피 등 금융권을 둘러싼 리스크 관리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온라인 쇼핑몰과 거래하는 납품업체가 전속 거래를 요구받는 등 불공정 거래를 경험한 비율이 지난해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유통 분야 서면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주요 불공정 행위 유형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대규모 유통업체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요 34개 유통 브랜드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7,000곳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내용을 보면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비율은 90.7%로 1년 전보다 2.2%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업체별로 살펴보면 대형마트와 TV홈쇼핑 등의 개선 응답률이 90%대를 보인 반면 온라인 쇼핑몰은 80.6%로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유통 규모가 커짐에 따라 시장 선점이나 최저가를 유지하기 위해 납품업체에 대한 비용 전가나 불이익 제공 행위, 배타적 거래 요구 등의 불공정 행위가 빈발해지고 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오늘 은행연합회에서 상생금융 논의를 위해 17개 시중은행장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금융당국이 지난 20일 금융지주 회장들과 회동해서 밝힌 상생금융 업권별 릴레이 간담회의 첫 번째 순서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거론하며 은행이 도덕적 영업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 금융권을 이용하는 소상공인들의 금리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대환 프로그램의 범위와 지원 수준을 대폭 확대하는 걸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은행권이 자금 중개 기능과 사회적 역할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하면서 중저신용자에 대한 자금 공급과 은행별 상황에 맞게 소홀함이 없도록 신경 써달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날 간담회에선 역대 최대 규모로 치달은 가계부채 문제도 지적됐습니다. 김 위원장은 부채 상환을 위한 가계소득 창출 능력이 빠르게 회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 경제 지속 가능한 성장 관점에서 은행권에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은행권은 이날 상생금융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금융지주사별 태스크포스를 통해 추후 공개할 예정입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은행에 이어 올 연말까지 보험사와 금융투자, 여신전문회사, 중소상호금융 등과도 간담회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전력 수요가 높아지는 겨울철에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민간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거리 캠페인 등을 전개하면서 에너지 절약 대국민 홍보에 나섰는데요. 현장을 윤혜림 기자가 동행했습니다. 에너지 절약 문구가 적힌 팻말을 트리 위에 걸고 거리에서 시민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오늘 산업통상자원부가 겨울철 에너지 절약 캠페인 출범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시민단체와 한국전력공사, 한국에너지공단 등 에너지 공기업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난방비 절감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정부에서는 에너지 캐시백 제도도 더 많이 늘렸고 분할 납부도 도입을 했습니다. 에너지 절약하는 것이 가계의 부담도 줄이고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 수입도 절감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날 출범식에선 지난 여름철 에너지 캐시백 절감 우수 시민에 대한 포상이 진행됐습니다. 에너지 캐시백은 전기나 수도, 도시가스를 아껴 쓰면 에너지 포인트를 주는 제도입니다. 현금화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번 겨울철에는 도시가스 캐시백 인센티브가 세제곱미터당 70원에서 세제곱미터당 200원으로 대폭 확대된 만큼 국민의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여기에 난방비 절감 협력을 위해 정부와 에너지 공기업, 시민단체 간 서약식도 진행됐습니다. 난방과 가습기 함께 사용하기, 실내 온도 20도 유지하기, 상전문을 닫고 난방하기 등 난방비를 아낄 수 있는 방안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정부와 에너지 단체들은 올겨울 국제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과 함께 취약계층에겐 더욱 촘촘한 지원책을 실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우리나라 청년 5명 중 4명이 미혼이며 약 30년 후에는 현재 전체 인구의 20%에 해당하는 청년 인구가 절반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통계청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내년 외국 인력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오늘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내년 외국 인력을 올해 대비 37.5%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막바지 부산엑스포 유치 활동을 마치고 오늘 귀국했습니다. 이 회장은 엑스포 유치 전 분위기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다들 열심히 하고 계시다고 답했습니다. 11번가가 창사 이래 첫 희망퇴직 접수에 나섭니다. 계속된 적자 누적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데 따른 조치로 희망퇴직 확정자는 4개월분의 급여를 수령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오늘 잠시 추위가 주춤했지만 내일부터는 다시 찬바람이 불며 추워집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3도, 모레는 영하 4도, 글피에는 영하 7도까지 급락하겠고요. 한낮에도 0도에서 4도 선에 오르는데 그치겠습니다. 한편 하늘은 흐리다 차츰 개겠지만 새벽 한때 영서 내륙은 눈이, 충남과 전북, 전남 서부와 제주는 오전 한때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5mm 미만, 눈의 양은 1cm 미만이 되겠고요. 강원과 제주 산간은 최대 3cm 정도가 쌓이겠습니다. 한편 동해안으로 대기가 건조하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는데요. 화재 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춘천 영하 4도, 수원은 영하 2도로 춥고요. 한낮에도 3도에서 4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동해안도 아침에 속초 1도, 강릉 2도로 춥게 시작해 낮에는 5도 선에 오르는데 그치겠습니다. 남부지방도 아침 기온 광주와 대구 4도로 춥겠고요. 낮 기온은 7도에서 8도까지 오르지만 체감 기온은 이보다 낮겠습니다. 서해상으로 비 또는 눈이 오겠고요. 물결은 대부분 해상에서 최고 3.5에서 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영하권 추위가 지속되겠고요. 수요일과 금요일 사이에는 충남과 전라 서해안, 제주를 중심으로 눈 또는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센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